제가 미국의 연준이나 또 미국의 재무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동안에 제가 깊숙하게 이들을 잘 모를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것들은 엄청난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의 판단,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수많은 정보와 빅데이터,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가진 엄청난 경제학적 지식, 통계 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융위기를 일으켰다라고 2008년에 이제 제가 결과를 봤을 때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저렇게 많은 정보와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의 중심지 미국 뉴욕에서 어떻게 금융위기라는 사태가 일어났고, 또 가만히 보면 극소수 외에는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게 그게 확실히 나타났어요. 그러면 미국의 경제학이나 미국의 경제정책이나 미국의 경제기구가 다 사기 아니냐, 제가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느꼈어요. 그때부터 저런 자들을 믿고 세계 경제가 운용이 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무조건 의심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6번째 대책 없이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들도 월가의 투기꾼들을 걱정하고 미국 정부의 대선을 걱정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걱정해서 대략 얼렁뚱땅 틀어막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최근에 중동발 위기가 지금 미국에 엄청난 경제 금융 쇼크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당장 국채 금리가 폭등해서 며칠 내려오더니만 다시 폭등해서 4.813%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중동발 위기가 가져올 쇼크를 판단하고 있느냐? 못해요. 중동발 위기 이전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10월 7일 이전에 10월 6일까지 미국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이야기를 하고 있다 했어요. 근데 중동 위기가 생겼는데 오히려 중동 위기가 미국 경제나 주식에 쇼크를 줄까봐 더 얼렁뚱땅 이야기하고 더 금리를 안 올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금리가 내년 상반기 2분기 말쯤에 내려갈 것처럼 이렇게 황당한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어제 미국에서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유명해진 존 허스먼, 미국의 허스먼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대표가 미국 정시 폭락 시나리오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 정시를 둘러싼 거품이 수습불능이고 S&P 500 지수도 60% 이상 폭락을 할 거고 미국 정시 역사상 세 번째로 큰 거품이 오고 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 제로금리를 시행해서 거품이 쌓여서 이번에 거품은 1929년 대공황이나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그래서 제로금리 시절 동안 안정적 수익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이 정시 붕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간이 커졌고 대공황과 닷컴 때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번에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의 거품이 반드시 정시 폭락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뭇가지가 이제 썩으면 하루아침에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그래서 향후 S&P 500 지수가 10년에서 12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을 기대할 거고 주식과 채권 사이에 수익률 격차, 채권은 이자는 올라가고 주식은 떨어지면서 역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가게 될 거고, 거품이 터질 경우 S&P 500 지수가 63%까지 폭락해서 2013년에 기록한 1600까지 떨어질 거고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해서 침체가 내년에도 그 이후도 지속될 거고 제로 금리를 5년 동안 14년 동안 유지해온 거품의 여파로 최대 규모의 거품이 경기 침체를 더 악화시킬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JP 모건이 미국의 채권 가격이 지금
내려가고 바닥을 쳤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지정학적 위기가 고려된다면 미국의 국채가 엄청나게 싼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국채는 현재 높은 이자에도 그래도 수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정학적 위험을 강조한 이야기겠죠. 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택 가격이 이제 다시 올라갈 거라는 황당한 헛소리가 엊그제 나왔는데, 야데니 리서치의 예드 야데니 대표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할 거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로 인해 중단될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것들이 부서질 거다. 몇 달간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졌고, 이는 공실과 리파이낸싱, 즉 차환 대출해야 되고 신용 위기 속에 지금 시달리는 상업용 부동산에 매우 악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 대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 연준이 이제 채권 시장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에 손을 놓게 될 거고, 그 전에 상업용 부동산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될 거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5%쯤 돼가면 리파이낸싱 수요가 있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나 상업용 부동산이 엄청나게 재앙으로 작용해서 폭락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 미국의 금리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현재 7.6%의 미국 모기지 금리를 못 버텨서 주택 매입가보다 싸게 처분이 속출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기지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지금 모기지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급매를 한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2년 전에 2%대의 금리가 3배나 뛰었다. 럭셔리 콘도 3분의 1이 텅텅 비고 매입가보다 더 저렴한 주택이 2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올해 주택 매매가 2008년 이후 최소고 부동산 업계가 그야말로 개점 휴업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택도 무너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3bp 급등했다는 거예요. 0.13이 올라가서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던 10월 7일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동시다발적 전쟁이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모두 미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전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했지만은 미국이 안 그래도 재정 적자로 난리가 났는데 양쪽 전쟁으로 재정 적자가 더 크게 되고 미국 국채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유가 상승이 50년 전 4차 중동전 때 73년 10월에요.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는데 1차 때 4달러에서 배럴당 12달러로 3배 올라가서 세계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지요. 그리고 미국의 74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3%가 됐고 실업률이 9%, 물가 상승 12%, 다우존스 지수가 45% 폭락했어요. 자, 50년이 지난 2023년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그런데 유가 상승에다가 미국 재정 적자까지 같이 겹쳐 있어요. 73년에는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원유 공급에 취약했는데 지금은 석유 순수출국이고 세일가스 생산량이 하루에 세일 혁명으로 인한 이 석유 생산량이 하루에 1300만 배럴인데,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긴 하겠지만 그때처럼 그러진 않은데 문제는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서 지금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두 개 전쟁으로 재정 적자가 더 심화되고 미국이 국채를 팔아서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채 남발이 되어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갈 거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고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고금리가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가 이제 미지의 영역으로 갔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살 거냐라는 게 지금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올 들어서 테크 인력이 24만 명이 잘려서 닷컴 버블 이후에 지금 23년 만에 최대 규모다. 작년 전 세계 1061곳의 테크 기업에서 1.5배 해고를 했다는 거예요. AI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테크까지도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주류 언론 믿지 말고요. 세계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